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 이동이 있어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손인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영 장애인복지관 운영팀장입니다. 김경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윤효중 생활보장팀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283억 9266만 5천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0.6% 증가하여 8억 35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1쪽, 예산 설명서는 113쪽에서 116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의 발달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기존 260명에서 246명으로 감소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언어 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 및 조성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없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2쪽, 예산 설명서는 117쪽에서 120쪽입니다. 부모 심리 상담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12개월간 월 16만 원을 지급하여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감소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축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장애인 합동 고위잔치의 예산 문제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의식 향상 워크숍으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4분 인건비 부족분 지원과 장애인 부모의 사무실 노후에 따른 옥상 방수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3,36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3쪽, 예산 설명서는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의 요구와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증설에 필요한 프로그램 강사료 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3쪽부터 4쪽, 예산 설명서는 125쪽에서 13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입소 장애인들의 쾌적한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시설은 한길마을과 해성원 2개소이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4,86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사업은 관내 노인 주거 재가 복지시설 및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복지 증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5쪽, 예산 설명서는 131쪽에서 137쪽입니다. 3종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태조사 사업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사회복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전문
전문기관의 조사 의뢰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일죽 은성마을 경로당이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 시까지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용 컨테이너 임차료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관내 경로당 건물의 파손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24개소에 대하여 5,92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은 7조, 예산 설명서는 138쪽에서 14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6개소의 물품 구입을 위해 12,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신 어른들의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경로당 개설 및 이용 인원 증가로 인해 12,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생산적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노는 땅 경작, 지역 청소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은 8조, 예산 설명서는 144쪽에서 147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공자에 대해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사업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 양곡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예시에 따라 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9쪽, 예산 설명서 148쪽에서 153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7천여 명, 차상위 계층 3천여 명 등 1만여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위해 국도 시비 1억 6,011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5년 이상 근무에게는 월 15만 원, 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저소득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및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 사업단의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증가로 인해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는 10조, 예산 설명은 154쪽에서 15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1,01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가사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관내 서비스 이용자가 감소하여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1,02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원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 적립 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3,66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11조, 예산 설명서는 160쪽에서 163쪽입니다. 내일 키움 통장 사업은 자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참여자 증가로 인해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6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희망키움 통장 사업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수급자에게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신청자 감소로 인해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77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12조, 예산 설명서는 164쪽에서 169쪽입니다.
희망기금 통장 2 사업은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해서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4,3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장려금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 근로 참여 유인을 위해서 자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 30%를 소득 인정해서 공제해 주는 사업으로 참여 인원 감소로 인해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6,88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인원 증가 및 기간 연장으로 인해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13쪽, 예산 설명서는 170쪽에서 171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8년도 사업 집행 후 국고보조사업 51개 사업 및 시더비 보조사업 9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해 및 이자 발생 반환을 위해 12 3,58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 기금 특별하게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요소는 1조, 예산 설명서는 175쪽입니다. 2018년 의료급여 특별하게 기금 중 부당이득금, 예금, 이자 등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산하여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해 1억 13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하게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사업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및 2019년 임금 협상에 따른 소급분 등 지급을 위해 12억 13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먼저 얻으신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원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이렇게 신청되면 이렇게 좀 예산 때문에 빠지는 데도 있습니까? 예, 경로당 사업은 그 보조금 실링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 실링 한도 내에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다 수용을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 우리 대덕면 외건지 신청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을 씻고 찾아봐도 못 찾아가지고 혹시 썼어야 되는데 잊어먹고 안 쓰신 건가 해가지고요. 아, 이번에는 그 다른 때에 비해서 그 보조금 실링 예산액이 그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안성시 실링이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 정도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경로당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정도는 한 8천 정도 이내에서 그 예산을 이번에 세웠기 때문에 그 1회 추경 때 빠진 거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물론 했지만 이제 읍면동에서 올라온 건 다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주로 이제 보일러 교체라든가 뭐 수도 교체 이런 거에서 동절기 대비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비 오면 누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수리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노인 회장님이. 예. 그래서 요번에 그 빠진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이 8천만 원 정도 내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그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 요번에 좀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갖고 다른 거 보일러 이런 것들 우선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하는 데서 좀 그런 걸 좀 참작을 했습니다. 신축도 보통 한 4, 5천 덜이 모자른다고들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들 하시거든요. 물론 뭐 자부담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으신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마을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따로 생각하시는 건 있어요?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제 그 평방매당 15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2017년까지는 105만 원으로 했다가요. 이제 그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150만 원을 올려서 이제 작년 이제 올해 2년째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그 준공한 데 그
금강면 서감 경로당이라든가 또 다음 주에 그 있을 또 모산 경로당 그리고 삼주 같은 경우도 보면 다 그 예산액 그 1억 4,800 내에서 집행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설계비만 이제 약 한 600에서 800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만 이제 마을에서 자부담을 했고 건축비는 그 범위 내에서 다 이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덕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비용 설계 금액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오버돼서 약간 추진이 좀 약간 지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금액 내에서는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안정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 보면은 그 재원별 보면은 이 장애인 고의 잔치가 이게 저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 장애인 단체에서 안 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2016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3회 작년까지 3번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AW 웨딩홀에서 이제 계속 했었고요. 네. 그쪽에서는 이제 그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실제 이제 500만 원인데 비용은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그쪽에서 AW에서 많이 후원을 해줬고 음식 같은 거에서 후원을 해줬는데 이제 3일 하고 나서부터 올해부터는 좀 그게 좀 어렵다 그쪽에서 얘기를 해갖고요. 그래서 이 5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러면 그 워크숍 같은 경우를 예전에 이제 그 1박 2일로 진행하다가 그 고의잔치 하면서 이제 당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올해 고의잔치가 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도로 워크숍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3년 동안 AW에서 했는데 AW에서 저는 힘들다. 예. 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더 이상은 못해 죽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5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반납을 한 건데 아니 내가 알기로는 안성 관내에서 제일 웨딩홀이 잘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렵다는 건 난 또 이해가 안 가네. 안 해줄라 그러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초창기 아니 2016년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못 해준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예. 어렵다 그러니까 난 그래도 AW 이게 우리 집 AW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예식장들이 다 죽었는데 예. 거기가 어렵다라면 난 뭐 할 얘기는 없지만은 그냥 차라리 이제 한 3년 해줬으니까 딴 데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어려워서 이제 못 한다는 건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한 가지는 그 밑에 이제는 그 우리 증감이 됐는데 중증 장애인 뭐 그 자립 재활센터 지원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기 그 구포동에 있는 거 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대에서 이제 IL 센터라고 하는데요. 그 정동훈 씨 네. 하는 거기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127페이지요. 노인사회 활동 지원해가지고 지금 이게 도비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는 4억 4천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도비 요게 저그 3,364원이 내시가 안 되면은 전체 이거 뭐 예산을 못 세우는 거네. 예, 근데 요거는 어. 이제 요번에 그 국도비 변경 내시해 갖고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 계속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이제 인원 수라든가 해 갖고 계속 그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요번에 확장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난 도만 변경 내시 위한 예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요거는 국비가 다 저기 그 우리 어디야 노인 거기 그 지혜하고 뭐 이저 예,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의 지혜하고 문화원하고 새마을 뭐 새마을 이런 네 데 군데.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거기서 일자리 저기 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황진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그 설명서 119쪽입니다. 그 지금 가장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그 구포동 장애인 재활 작업장 이건데 그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예. 네, 여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성시 아니 네, 사회복지과만 얘기할게요. 그 시설물 관리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이제 정기 안전 점검 받도록 돼 있는 건물들은 네. 네, 본 예산을 편성시켜서 반드시 하시고요. 예. 네.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재활 작업장 관련해서도 아직 뭐 다른 기타 관리하는 부서 이용하는 부서 아직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아, 네, 그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고위잔치가 뭐 500이 예산이 부족했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갑자기 그 돈이 부족해서 모든 걸 다른 걸로 해줘야 하고 바꾼다고 하면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우리도 고위잔치 해야 되면 뭐 예산 별도로 편성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도록 돼 있는 건 되도록이면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좀 늘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예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아예 다 삭감해서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그 125쪽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하는데 꼭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로 한정되어 내려온 건가요? 예, 이거는 그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요. 그 네.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대상 지정해서 2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2개소 말고 다른 곳도 우리가 뭐 공모해서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신청을 받아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그 예, 그러면 시 자체 예산으로 해줄 것이도 없는 거고 계획도 없는 거고. 예, 요즘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온 건데 이제 그 중증장애 거주시설에 갖고 이렇게 내려온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그러니까 아닌 게 도는 도비로 딱 2개 지정되다 하니 그러다 예. 치고 예, 시 자체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웬만하면 해주셔야죠. 예, 그거는 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131종 이 131쪽입니다. 종이 아니고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종시설물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태조사 지금 제가 안전검사 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현황 그 준공 연연을 표시해서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구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점검 비용이 378만 원인데 여기는 300으로 측정한 78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아 거기 구포동 같은 경우 이제 그 시설 단독으로 해서 거기가 원래 상반기에 그 안전점검 그걸 했습니다. 근데 이 여기 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상하반기 2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동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오래됐고 해서 저희가 그 본 예산 세워서 상반기는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하반기까지는 안 세웠던 부분인데 이걸 하게끔 돼 있어갖고 그걸 이제 추가로 구포동은 했던 부분인데 이제 단독적이니까 대략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로 먼저 파악돼서 한 거고요. 요거 5개소는 이제 5개소 한 군데에다 이제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약간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 예산 관련해서 물품 구입비 산출 내역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140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여기도 지금 매칭 비율이 지금 압축 안 맞잖아요. 12만 2,100만 원 쭉 올린 거잖아요. 국도비는 그대로 있고 이것도 소명자로 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사회 봉사활동 활동비 여기에도 보면 이제 왜 증액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거는 그 현재 그 안산시 광내공단 467개소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월 1회 할 경우는 5만 원이고 월 2회 할 경우는 10만 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도비는 또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이라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족분 이제 시에서 그 추가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경로당 월 1회에서 했던 경로당이 월 2회로 한다고 해서 들어온 경로당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여기도 매칭 비율이 안 맞아요. 예. 10%면 4,5,300이면 4,500 돼야 되는 거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본 예산에 갖고 이제 그 10대 9 비율인데요. 네.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니까 부족분은 추가로 더 내려주지 네. 않고
부족한 거는 10일을 더 예. 세워서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매칭 비율 안 맞춰서 그냥 주는 거예요? 예, 나중에 아니면 더 받는 것인지. 아니 더 받지는 않고 도에서는 어쨌든 처음 내려준 그 그럼 금액 도에- 내에서만 도비로 10%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맞춰서 주자는 거지. 사회봉사 활동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월 얼마씩. 예. 근데 이게 안 맞는다고 하면 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제가 노인정 이야기는 뭐 이제 거듭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돼 있잖아요. 예. 이 문제가 됐을 때 전반적으로 다 소유조사를 해서요. 문제를 이번 기회에 깔끔히 정리합시다. 예. 요즘 노인 양반들 배짱이잖아요. 나 부정했어. 더 이상 파헤치면 나 죽어볼 거예요.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안 나와야죠. 예? 그건 공무원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그 노인 회장들이 협박한다고 거기 해갖고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아니 부정수급 했으면 반드시 그게 처벌해야 되죠. 그거는 저 네. 활동 안 한 것은 회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이게 지금 안성 씨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시민들도 변하지 않고요. 어차피 공무원은 기본적 원칙 추진 다음에 그게 주로 가야 돼. 주가 기본과 원칙이고요. 나머지는 융통 좀 가져도 되는데 그 융통성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보조금 실령 때문에 그 마을에서 지금 부지 매입했어도 경로당 저 신축하는데 지원 못했잖아요. 이것도 그 저는 이 한 개 부서의 문제는 아니라 완성이 전체의 문제라고 봐요. 예,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00 몇십억씩 수당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 안 해줘서 말이 되겠냐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건축비 말고 설계비도 좀 태워주시고 되도록이면 기본 설계 안도 있잖아요. 주면은 설계비도 많이 좀 저는 이게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거예요. 뭐 설계비 하고 200만 원 들어가면 200만 원 주고 600만 원 들어가면 600만 원 주고 설계비도 들쑥날쑥. 예? 어차피 우리가 건축비 평수 딱 계산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뭐 설계비 거의 비슷한데 나는 설계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 줄 것 같으면 몰라도 주려고 하면 깔끔히 정리해서 주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비 80, 도비 14, 12, 6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12만 지금 1억 100을 여기다 지금 태운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 매칭 비율이 깨져 있지 않습니까? 총액 1억 6천에서 1억 이상을 11에 하면 12.6%가 말이 되냐고요. 안 되지. 많은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도 좀 소명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가 1억 6,700이에요. 도비가 80, 12가 6%인데 이거 예, 요거는 그 말씀드리면 그 세입의 분야에서 아까 말씀 순세계 이어금해 갖고 작년에 그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구상금 그리고 또 그 정부에서 그 공단에다가 그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 그래갖고 그 의료 수급자가 이용했을 때 이제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 남는 금액 그 정산 해갖고 보내주는 거에 갖고 그게 한 6천 얼마 돼서 그 순세계 잉여금이 총 그 1억 1,370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건 맞는 예, 세출 부분 얘기는 인건비 근데 이제 부분. 그 예산적이 상에 이제 세입을 했으면 세출도 그 부분에 같이 맞춰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그 예산 그 2호 조상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요. 실제 그 이 부족 부분 한 약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하여튼 된 별도의 겁니다. 설명자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 119쪽 우리 그 장애인 합동 고의 잔치는 이게 계속 매년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예, 이번에 여튼 보조금 뭐 심의 기간을 조금 일시를 하셔서 이게 사업 내용이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던 조건이었는지 예. 뭐 그런 측면이 또 없지 않아 보이고 실제 일부 후원을
했던 게 지금 문제가 생겨갖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다음 내년도 여튼 본예산 같은 경우에라도 일부 좀 증액을 해서라도 여튼 연례적으로 그 의미 있게 진행되던 행사는 좀 추진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도 그 장애인분들에 갖고 이제 70세 거의 합동하고 그런 취지도 좋고 그분들에게 어떤 삶의 어떤 희망 그런 걸 줄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체장애협회에서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2016년부터 이제 추진을 해오던 사업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후원 여부가 이제 그쪽에서 AW도 이제 초창기고 하니까 이제 그런 후원적이하고 어떤 해오던 부분인데 아까 이제 좀 어렵다고 했지만 안정열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도 좀 그런 약간 이제 그만 딴 데서 했으면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시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체장애협회에서도 그 후원금 여부를 떠나서 또 대상자들 그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7순위면은 고임은 7순위 실제 70세인데 여기 안성 다 지역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70세 때 못한 사람들이 뭐 71이나 72세 사람들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하게 되면은 다 같은 지역에서 알고 있는데 저 사람 70살도 아닌데 왜 저기를 했냐고 해서 또 그런 또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런 예.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그냥 3회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여튼 뭐 그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이 왜 4, 4분기 인건비가 애초부터 세우지를 않았던 겁니까? 예, 여기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그 자립센터 그 인건비가 작년 2018년도 그 4월에 그러니까 그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세운 게 그러니까 1, 2, 3분기 빼고 해서 나머지 9개월에 대한 것을 9천만 원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요. 이제 올해 2019년 본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 이제 항상 그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더 이렇게 예산 세울 때 더 올려주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본 예산 세울 때 그 세워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 이제 4분기 들어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했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네. 이런 건 좀 그 결산 대비해서 좀 꼼꼼하게 네.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로당 개보수 역시도 전체 실링 문제 때문에 제대로 좀 담아지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한데 제가 지방보조금 심의 결정 내역을 좀 들여다 보니까 물론 동정기를 앞두고 이제 보일러 교체나 이런 것들이 다수가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외부 페인트 도색하고 이런 것도 일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보조금 심의는 심의대로 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네. 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좀 그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또 시설 보수 측면에서 그 서둘러야 하는 것 이외에 사실 페인트 도색하면 그게 한 2개월, 3개월 미뤄진다고 해갖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어떤 화장실이 됐든 보일러가 됐든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에 어떤 이제 시급하게 어떤 추진이 되어져야만 되어지는 것인데 네. 조금 이제 우선순위가 됐든 뭐 실링이 한계는 있으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일러라든가 수도 이런 그 시급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또 읍면동별로 이렇게 약간 안배를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이제 거의 그때 한 5억인가 10억 이상 들여서 이제 많이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 일부 빠진 것들이 있는 거를 이번에도 이렇게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읍면동별로 안배를 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네, 8천 이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 1,000만 원, 1,500, 2,000 이상 되는 것들은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당장 시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보시기엔 있지만은 어쨌든 네. 읍면동굴 안배를 위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뭐 이해는 갑니다. 일단 예. 이해는 갑니다만 여튼 한정된 여튼 신림 범위 내에서의 여튼 네.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집행부 단위에서는 읍면동 배분이나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여튼 이제 그 좀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그거에 얽매이는 것보다 더 우선수 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생활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가 우선적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쪽에 그 우리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예. 냉난방비하고 양복비. 이게 여튼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그 절대적으로 부족분이 생겨갖고 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금 시비 편성이 별도로 들어온 거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곡 부분이요? 예, 양곡 부분이 그 경로당 그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네네. 지급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1년에 그 9포에서 최대 15포까지 그 인원수대로 차등 지원됩니다. 근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이용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대부분 와서 점심 드시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쌀 그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보다도 이제 쌀 수요량이 그 회원 수도 늘고 또 새로 오픈한 데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은 이제 처음에 지원한 사업만 하고 이제 추가분은 이제 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그 늘어나는 네. 거에 대해서 그 시비로 추가로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일단 그 차등 배분이 여튼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일부에서는 또 쌀이 남아서 뭐 이렇게 다시 가공해서 뭐 이렇게 떡을 해 드신다거나 예를 들면 네. 그래갖고 집집마다 이렇게 또 나눠서 또 가져가시고 뭐 그러는 곳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전 좀 전해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지원 양곡이 뭐 절대로 부족한 경우에야 뭐 단순 뭐 그 당연히 여튼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뭐 세워지는 게 마땅한 것인데 한번 일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네. 그 현장의 좀 구체적인 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사회복 있습니까? 네, 황진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작년도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평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 양곡 주는 거 말고 평택시에서 별도로 그 양곡 쌀을 지원해줘 우리도 해달라. 근데 그 당시 안성시 입장은 단호했거든요. 지금은 좀 약간 변경됐더라고요. 그 당시 25인 이하 25인에서 50인 이하 50인 이상 했는데 금년들은 약간 이걸 좀 넓혔잖아요. 네. 50인 25인이 9포, 25에서 50 11포, 50에서 60 13포, 60인 이상 15포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별도로 의회 것이도 없이 지금 그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별도의 비용으로 시에서 이 지원들은 말고 정부 양곡 말고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아니 난 이거 더 깜짝 놀라 이랬네. 저희가 이거 왜 별도로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비 25 어디야 양곡비 지원도 예, 예. 지금 이게 매칭 비율로 다 있는데 11호 전액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12호 2,100만 원 더 추가를 했잖아요. 예. 그럼 별도로 12 편성이 해준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비와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아, 그 애매하게 국도비 설명하면 되죠. 국도비는 별도로 다시 내려오진 않고요. 네. 그럼 12가 더 추가된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시 자체 재원으로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아 근데 왜 부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주는 건데 9포, 11포, 13포, 15포를 이제 그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곤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부족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추경 때 이렇게 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돼서 이렇게 국도비 추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관련이 없는데 이런 경로 사업이라든가 아까처럼 이제 한번 내려주고 이제 변동은 이제 시에서 이제 알아서 하라 그런 사업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아니 어찌 됐든 별도의 시비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죠? 처음에 우리가 예산할 땐 저 매칭 비율을 해서 지금 한 것인데.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노인복지팀장 이민우입니다. 이 과장님께서도 저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작년도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예산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신설된 경로당 몇 군데가 좀 빠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인원이 늘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 이제 양곡을 수요량이 좀 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국도비 그래서 매칭. 말씀드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지금 민원이 자꾸 왔었잖아요. 평택 같은 경우는 정부 양곡 말고도 별도로 지원해주는데 안성을 안 해주냐? 그냥 안성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10일 별도로 편성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 후자 이게 안 맞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산을 또 별도 편성하기가 뭐 해가지고 그냥 이 항목에다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됐든 별도의 시비가 편성된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관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